자, 여러분들 아시죠? 이젠 아십니다. 바로 포커즈 칸님께서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칸님이 들려주실 아주 또 섬뜩한 이야기 우리 함께 만나볼게요. 네. 자, 오늘 포커즈 칸님께서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역시나 칸님께서 겪은 섬뜩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오늘은 얘기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어떤 한 형사님의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왜 느닷없이 제가 고등학생인데 형사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또 최민식 선배님께서 그 연극 공연을 올리신 그 추리 스릴러 연극인데 필로우맨이라는 거에 좀 빠져 있었어요. 특히 이 당시에 제가 좀 예술병에 좀 걸려 있어서 작품 속 뭐 캐릭터 그런 걸 연구하고 싶으니까 늦은 밤에 연기 전공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시외곽 쪽으로 가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가서 제가 연영과 학생인데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터뷰가 좀 필요하게 돼서 오게 됐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중요한 사건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뭐 일찍 다시 오던지 하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느닷없이 찾아갔었으니까 대충 예상은 했다만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주말에 와버렸으니까 그때 다시 와야지 하면서 경찰서를 나와서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어차피 그때 당시 제가 멀리까지 학교를 다녔어서 시외버스를 타야 하니까 버스 시간도 정해져 있고 딱히 할 게 없어서 앉아서 그냥 희곡 대본들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고 있던 중에 그때 뒤쪽 벤치에 뭔가 묘한 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낡은 차림 그리고 눈빛은 되게 칼날처럼 날카로운데 뭔가 어딘가 표정이 되게 피폐한 그런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돌비 형사님이에요. 그렇게 형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돌비 형사님이 먼저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저 학생 그 서에서 아까 봤는데 인터뷰 하러 온 사람 맞지? 지금 시간 괜찮으니 나한테 물어봐. 딱 그 말을 듣고 나서 개꿀인데?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경찰분이세요? 그러면은 잠시 그 시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 사건에서 그 범죄자의 뭐 심리? 아니면 뭐 경찰분들의 심리나 고충 같은 게 좀 많이 궁금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조사하는 사건 얘기를 해줄게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돌비 형사님은 무슨 일말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다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막 기억 왜곡이라고 기억 공백 같은 게 좀 생기셨대요. 그로 인해 가지고 몸도 안 좋고 하시니까 지금 강제 휴직 상태셨고, 근데 그 상태에서 하시던 수사를 여전히 놓지 못하시고 휴직 상태에서도 혼자서 열심히 쫓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수첩을 보여주셨는데 그 형사님 수첩에는 수많은 활동 기록들도 있고 뭐 흙 묻은 듯한 얼룩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기록에는 또 뜻 모를 단어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돌비 형사님이 유일하게 집착하셨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데 말씀하시기를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자기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을 수 있는 열쇠일 것 같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면서 어쨌든 그 수첩 마지막 장에서 발견한 메모에 써있는 게 계단, 세 번째 걸음, 아래, 무채색, 누구?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님 이거는 대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형사님께서는 자기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을 더듬으면서 수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알아낸 정보랑 단서들이라고 하시더니 이게 아마 사건 해결의 핵심인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또 이어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얘기를 믿으라고 말하는 자신도 우습지만 매일 어떤 영가가 자꾸 찾아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쓰여있는 대부분의 단어도 그 영가가 알려주거나 짚어준 것들이었고 그거를 항상 영가가 나오면은 무슨 어느 특정 지점을 맨날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비 형사님은 영가가 하는 모든 것이 진실로 안내하는 신호라고 되게 믿으셨고
그래서 그걸 다 받아 적고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딱 생각을 했을 때 형사님이 그리고 그 연가는 분명히 지금 내가 쫓고 있는 이 사건의 피해자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여차저차 사건을 이제 한참 조사하시던 중에 좀 오래되셨대요. 그거를 파신 지가. 그러다가 드디어 사건의 종착역에 딱 도착을 하셨다고 했어요. 숨겨져 있던 장소를 드디어 발견을 하셨고 가가지고 문을 열려는 순간에 어디선가 후회하네? 라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런 거 신경 쓸 새도 없이 고지곧대로 그냥 밀어붙이셨대요. 어디서 들린 건지도 모르고 그게 내가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영가가 와서 얘기를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끝은 보자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하실 같은 거였대요.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엄청 가득한 지하실인데 한 걸음 딱 들어가니까 밑에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는데 계단을 딱 다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걷는데 세 번째 걸음 걸었을 때 나무가 삐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선은 뭐야 이러고 아래를 봤는데 그쪽에는 되게 사글대로 사가가지고 무채색으로 변한 그 나무판하고 흙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얇게. 그렇게 해서 여기는 뭔데 이러지? 앉아서 보니까 그 사이 아래로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웅크린 듯한 모습의 누군가가 거기 딱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사건을 해결하게 됐다고 그렇게 씁쓸하게 그냥 얘기를 마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화장실 갔다 끊긴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 해결한 건 좋은데 근데 형사님 그러면은 아래에서 발견한 게 피해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냥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대답을 하시는 게 그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던 모습의 누군가가 그게 나였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게 뭔 소리지? 그래가지고 그게 뭔 소리예요? 했더니 그 형사님이 수첩을 천천히 덮으면서 말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찾던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어. 그러면서 일말의 사건으로 크게 다쳤다는 것도 그게 내가 죽었던 거지. 그리고 그때 생긴 기억상실이나 이런 것도 내가 죽어서 그게 끊겼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근데 거기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럼 형사님 찾아서 그 수사 도왔다는 연가는 그럼 거기 같이 있던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서 여쭤보니까 여기서도 제가 좀 뒤통수를 빵 맞은 게 형사님이 얘기하시기를 그 영가가 내가 그토록 찾던 범인이었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나가시는데 그 범인은 내가 죽어서도 날 놓지 않았어. 내가 가장 집착하는 사건을 이용해서 나를 일부러 더 고통받게 하려고 난 그렇게 걔한테 결국 2번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하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범인은 일부러 계속 유인을 한 거고 일부러 단서를 알려준 거고 자기 눈으로 자기 시신을 직접 보게 만든 거예요. 그게 사실상 그 범인 영가한테 있어서는 진짜 이보다 더 완벽한 조롱은 없을 테니까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참 좀 침묵이 되게 흘렀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어쨌건 저도 같이 있다가 형사인 줄 알았는데 영가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그냥 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바닥 보면서 좀 침묵이 흐르다가 제가 그래도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말을 건네려고 했는데 옆에를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예. 안 계셔가지고 되게 묘하네. 이거 뭐지? 갑자기? 이러면서 어쨌건 시외버스 시간이 돼가지고 타러 갔어요. 예. 가가지고 진짜 기분도 묘하고 뭔가 이상한데 되게 뭔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버스도 어차피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그래서 가면서 잠에 들어서 꿈을 꾼 것 같았는데 그때 꿈속에서 아까 벤치에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돌비 형사님 앉아 계시던 곳에는 그 수첩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 펼쳐가지고 보는데 거기에 딱 써있는 단어들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계단, 3번째 걸음, 아래, 무채색, 그리고 검붉은색으로 누구라고 써있는데 거기 찍찍 그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글씨가 딱 새겨져 있었어요. 형사 돌비.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그럼 이런 거를 확실히 좀 어떻게 표현하자고 하면 홀려서 그 얘기를 듣게끔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그쵸. 진짜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얘기해주시고 그렇게 호련히 가시니까 그때도 되게 이거 뭐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놀랍네. 그러니까 홀렸을 때 이렇게까지 홀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귀신 보시는 분들은. 그쵸. 근데 네. 이렇게까지 자기 얘기를 세세하게 한 연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꼭 했어야 되는 뭔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미 뭐 다 그때 들었을 땐 범인도 죽었고 본인도 돌아가신 거고 그런 네. 상황이니까 어쨌건 사건은 종결이 된 거긴 하죠 뭐. 그렇긴 하지만요. 예. 네. 섬뜩하네. 뭔가 기묘하면서 그 섬뜩함이 같이 묻어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 좀 특이했어요. 네. 쉽지 않아요. 이런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도 이야. 진짜 수많은 연가들을 보면서 이런 적은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득하게 얘기를 한 게.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예. 가보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좀 돌비님의 취향 저격으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시기는 제가 서울에서 자취를 하던 20대 초중반이었어요. 그때 제가 살던 곳이 좀 큰 원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스케줄도 있고 뭐 이래저래 거의 집에 붙어있지도 못했었던 시절이었어요. 일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룸이다 보니까 그냥 방 전체가 뻥 뚫린 구조였고 한쪽에는 침대, 소파가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또 작은 주방, 냉장고, 작은 테이블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한켠에는 베란다가 있고 화장실은 현관 바로 옆. 그냥 딱 원룸인데 좀 큰 원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룸이라 그런지 조그만 움직임도 어차피 한 번에 다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네. 근데 해외 스케줄도 다녀오고 또 연습도 가고 회사도 나가고 하는 동안 그 전에는 제가 여기서 좀 오래 살았었는데 초반쯤에는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집에 들어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집이. 뭔가가 자꾸 바뀌어 있어요. 보면은 소파의 쿠션이 조금 다르게 있다거나 제가 원래 두는 거랑 아니면 화장실 문이 조금 열려 있다거나 저 항상 닫아놓거든요. 그리고 뭐 액세서리가 제가 보관하는 케이스가 따로 있어요. 또 보관함도 있고 그 안에 케이스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막 주방 쪽에 떨어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아무튼 좀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하는데 어차피 근데 처음에도 그랬는데 제가 못 느꼈던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원룸이다 보니까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생각을 한 게 예전에는 진짜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는 그 사생 팬분들도 좀 있었어요. 없을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진짜 집에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 설마 거기까지는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지. 왜냐면 옛날에 H.O.T 선배님들이나 제키 선배님들 이 시절에는 진짜 집까지 들어오고 막 그런 일이 되게 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설마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집 전체가 다 보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홈캠을 설치를 했어요. 원룸 전체가 한 앵글에 들어오니까 딱 카메라 한 대 달아놓으니까 충분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생활을 하면서 몇 날 며칠 시간이 지나고 집에 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홈캠에서 SD 카드 빼가지고 넷북에 넣고 확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시간 알림 오는 것도 되게 품질이 떨어지고 막 렉 걸리고 한 번에 몰려오고 그랬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어차피 잘 되지도 않는 거 사는 것보다 그냥 메모리 기록 남는 걸로 샀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영상을 확인하는데 확인한 그 기록 영상 속에서 딱 보는데 뭔가가 원룸을 싹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이러면서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리고 딱 봤는데 이게 어떻게 봐도 이거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또 귀신인가 보네. 진짜 지겹다. 진짜 또 이사 와가지고 또 여기 귀신 자네?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영상 기록을 남아있는 거를 쭉쭉 봤어요. 영상 기록을 쭉 보는데 이 그림자 같은 형태가 침대 쪽에서 주방 쪽으로 비묘하게 쓱쓱 이러면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형체도 없어요. 그냥 길다란 타원형의 그림자? 그런 게 지나가는 거예요. 쓱쓱. 이게 계속 카메라에 잡히니까 보면서 딱 있는데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소파 앞에서 가만히 막 이러고 서 있거나 갑자기 바닥에 이렇게 누웠다 하면서 진짜 아무 의미도 없는 의미도 모르겠는 동작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영상을 제가 좀 미쳤었나 봐요. 뭔가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찰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같이 영상 보는 게 취미가 된 거죠. 관찰하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진짜 그냥 검은 타원형의 얼룩 같은 실루엣이었는데 예. 팔처럼 보이는 게 생기고 또 다리처럼 갑자기 두 갈래가 이렇게 다리 쪽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뭔가 몸통에 가까운 라인도 생기고 머리 같은 둥근 윤곽 같은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슬슬 뭔가 인간의 형태에 비스무리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뭔가 이런 식의 연가를 진짜 보는 건 난생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딱 보면서 와 진짜 흥미롭네? 이러고 있는데 딱히 그때도 생각이 든 게 연가들은 원래 평소에도 많이 봤고 그렇다고 얘가 크게 저한테 뭐 말을 건다? 아니면 괴롭힌다, 귀찮게 한다 막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맨날 관찰을 그렇게 계속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은 제 모습이 찍힌 영상을 우연히 보다가 뭔가 좀 기시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 생각을 하고 제 영상을 보다가 그러고 나서 옆에 다른 영상을 하나를 더 틀었어요. 그 연가 영상을 틀고 비교를 하는데 잠깐만 얘 이거 나를 따라하네? 그 연가가 하는 동작의 타이밍, 속도, 그리고 손을 드는 각도 막 이런 게 묘하게 제 영상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거를 보니까 뭔가 기분 나쁜 소름 같은 게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상 기록을 볼 때마다 이게 점점 더 그 연가가 거의 사람 모습처럼 아예 변해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림자 같았던 게 점점 몸 체형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완전히 변해가고 걷는 모습도 사람의 보폭처럼 걷고 그리고 침대에서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다리 꼬는 자세도 저랑 완전 똑같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있는 각도까지 저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뭐지?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그러다가 알아챈 게 처음에는 이게 분명히 이 연가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없을 때나 제가 잠을 자고 있을 때나 그럴 때만 찍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주방 쪽 정수기로 가서 컵 들고 물 마시려고 이렇게 컵을 들면은 소파 옆에서 그 연가가 같은 타이밍에 팔을 이렇게 들어요. 제가 드는 거랑 보고 똑같이. 그리고 제가 침대 쪽으로 걸어가면은 뒤쪽에서 또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얘가. 근데 좀 확실히 그때 제가 미쳤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이고. 네, 좀 이상했나 봐요. 당시에 뭔가가 옆에 붙어서 저러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그 펫 같은 느낌이랄까? 되게 익숙해서 그런지 좀 혼자 사는 적적함 속에 약간의 위안이 좀 됐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신경도 안 쓰니까 저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영상 기록을 이렇게 또 보는데 침대 위에 제가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저랑 똑같은 체형과 자세로 그 연가가 저랑 똑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거예요. 제 바로 옆에. 그거 보면서 야, 얘 진짜 가지가지하네 하면서 보다가 딱 생각이 든 게 한번 말을 걸어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얘는 제가 자신을 본다는 걸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대놓고 막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옆에 있길래 그래서 말도 걸어보고 막 툭툭 쳐보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오히려 얘한테 내가 안 보이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얘가.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그냥 제가 뭘 하면 제 행동만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어쨌건 무시를 하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그냥 지내는데 이게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연가 모습이 통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얘 어디 갔지? 이러면서 뭔가 좀 그립더라고요.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래도 안 보여가지고 얘는 뭐야 이러면서 뭐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이제는 대놓고 보였잖아요. 그 전엔 영상으로만 확인하다가 대놓고 옆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영상 기록을 아예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볼 필요도 없으니까 어차피 옆에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러다가 얘가 통 안 보이니까 오랜만에 한번 봐볼까? 거기는 찍혔나? 생각하고 나서 넷북 가져와가지고 SD카드 빼서 다시 꽂고 영상을 틀었는데 카메라가 땅바닥을 향해서 떨어져 있는 구도인 거예요. 제가 천장 쪽에 붙여놨는데 각도가 이상해서 바닥 타일 무늬 같은 거 보이고 그 앞에 무릎 아래 정도 허벅지 일부분만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가? 이러고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더니 앵글 쪽을 향해 가지고 손을 이렇게 쫙 뻗는데 지지직하고 시그널이 끊겼어요. 딱 끊겼는데 느낀 게 이거 나 아니다. 난 저런 적이 없는데? 생각하고 헐 그럼 걘데? 대박. 얘 지금 드디어 자기 의사대로 행동을 했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얘 자아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막 감탄하면서 예. 그 영상을 슬로우로 걸었어요. 슬로우 걸어가지고 돌려보면서 한 프레임씩 넘겼어요. 옛날에는 그 화질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프레임씩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데 그 꺼지면서 지지직 거리는 와중에 그 프레임 중에 딱 한 프레임에 일그러지게 찍힌 모습을 봤는데 소름이 엄청 돋는 거예요. 오, 예. 정확하게 저랑 아예 똑같은 얼굴이 홈캠 쪽으로 손을 뻗은 상태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그냥 저를 따라하다 못해서 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이거 넷북 보다가 홈캠 있는 장소를 봤는데 예. 딱 천장 쪽 뒤돌아가지고 봤는데 진짜 이게 묘하게 방향이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시절에는 센서 인식 뭐 이런 거 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요즘처럼 이런 홈캠이 없었거든요. 누군가가 직접 만져서 각도 맞추고 건드려야 했어요. 그거 보면서 와 미쳤다. 하다하다 물리적인 힘도 쓰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넷북을 보고 다음 영상이 또 있어서 틀어봤어요. 근데 역시나 그 카메라를 제가 봤었잖아요. 근데 각도가 이상했었잖아요. 근데 각도나 방향이 이전 영상들하고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보고 나서 와 진짜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 행사할 정도면 얘 엄청 센 건데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 하면서 영상을 딱 틀어서 보는데 얘가 왜 요즘 안 보였나 확신을 딱 하는 증거 영상이 됐어요. 그 영가 자체가 갑자기 침대 위에 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저예요. 쓱 나타나서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뭘 주섬주섬 챙기는 듯한 행동을 막 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더니 뒤돌아서 쓱 이렇게 한번 둘러봐요, 원룸을. 그러더니 문 쪽으로 쓱 걸어가는 거예요. 그 문 앞에 가가지고 문을 여는 신용을 하면서 문 밖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리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데 그냥 신용을 하면서 그대로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뒤로는 홈캠에 찍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영상들만 남고 그 영가가 나오는 모습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당혹스럽잖아요. 얘는 도대체 뭐지 또? 이러면서 막 생각이 들면서 한번 인터넷에 그때 당시에 엄청 찾아봤어요. 이거에 한동안 빠져 있었어가지고. 근데 찾아보니까 무슨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무슨 귀길이 열린 사람이라고도 뭐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흔적이 남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면 잔향? 뭐시기 뭐 그런 말들을 봤었는데 그래서 그 흔적들을 따라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찾았던 거는 무슨 옛날 그 무속 기록 같은 곳에 흉화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큰 특징이 사람의 그림자나 행적을 따라하면서 자기 모습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다른 뭔가 미스테리한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도플갱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나? 라는 생각도 막 들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뒤로는 그 친구를 보지 못했고요. 예. 네, 그렇게 의문만 남긴 채 사라졌던 영가가 있어서 얘기를 준비해봤고요. 야. 네,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칸님이 약간 이제 뭐 사생팬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만약에 사생팬이었으면 진짜 더 무섭긴 한 거죠. 왜냐면 사람인 거이긴 하니까. 그쵸. 솔직히 저는 그 영가는 되게 관찰자 입장으로 좀 흥미롭게 봤는데 만약에 예. 정말 사생팬 분이 집에 들어오셨다 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얘기를 들었었어요. 저도 항상 아이돌분들 출연하시면 물어보는 게 사생팬 부분도 물어보는데 네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맞아요. 절대 좋아해요.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한대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죠. 뭐 지금은 저는 활동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러지는 않고
초창기나 한창 활동했던 당시에는 그때는 그런 게 좀 심했었죠. 아니 창문이 열려있으면 그 사이로 손이 네. 막 들어오는데 빤스를 가져간대요. 그 어떤 건지 알아요. 아니 그리고 그 주변에 만약에 뭐 숙소가 어디 있으면 그 주변 집을 사서 거기서 보고 있다던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공연이나 이런 걸 나가면은 저희가 호텔을 잡거나 하잖아요. 예. 숙소를, 호텔을 잡으면은 그 호텔 층이 다 사생팬 분들로 쫙 둘러싸인 경우도 있어요. 와. 그러면은 진짜 쉬지를 못해요. 배를 계속 누르세요. 근데 마주치진 않아요? 마주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죠. 계속 띵동띵동 누르는데 누가 누르겠어요, 그걸. 그렇지. 벨트를 그걸 아니까 그냥 저희도 그냥 가만히 있고. 와,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집을 사서 옆에서 보고 있다는 게 항상 창문으로 보고 있대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해요. 그리고 해외 나가는 거를 저도 궁금했어요. 항상 어떻게 알고 나갈까 했는데 이미 그 사생팬 그 무리 중에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다 알려준다고 하던데. 예, 맞아요. 그 공항에서 제가 그거를 심지어 한번 물어본 적도 있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니? 그러면서 왜냐면 비행기 편명부터 해서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 그리고 좌석 번호 이것까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니? 했더니 알고 보니까 공항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브로커 형식으로 어느 정도를 받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와, 진짜 무섭다. 그래가지고 정보를 그렇게 값을 내고 사가지고 그대로 거기를 예약을 하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네요. 택시기사분들 중에서도 그 사생팬만 태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많이 든다고. 예, 맞아요. 그냥 아예 하루를 통째로? 네, 통째로 빌려가지고 계속 따라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럼 칸님은 지금은 만약에 내가 진짜 사생팬 한번 얘기 풀어봐 하면 풀 수 있는 때인가요 지금? 아직도 무서워요? 지금도 쉽사리 그렇게 풀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거는 좀 오케이. 많이 예민한 부분들도 많고 좀 어려워요. 저희는 그냥 어찌 보면 스토킹 당했다 하면 그냥 얘기 썰 풀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왜 이런 얘기가 많이 없나 했어. 제가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 번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현업에 계실 때는 힘들고 은퇴를 했을 때는 가능할 테니 그때 꼭 한번 쫙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알겠습니다. 아무튼 칸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포커즈 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칸님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칸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 칸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입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한번 군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군대에서도 어떤 일을 겪으신 게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하다가 그쵸. 점점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다가 그 끝물쯤에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도 꽤 많이 보고 같아요. 군대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포커즈 칸이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대에 있었을 때 짧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수많은 연가들을 좀 많이 접해 왔어도 뭐 항상 큰 사건이나 스토리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지라서 오늘은 목격담 위주로 옴니버스로 한 4가지 얘기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얘기부터 일단 드리자면은 저는 동해안 최전선 부대, 지금은 없어졌지만 23사단 철벽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었고요. 오호. 그 정말 주변에 바다하고 산 말고는 뭐가 없는 곳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일단 굉장히 특이한 저희 생활관 도면이 있어요. 그 도면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11자 생활관이라고
11자로 이렇게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디귿자 생활관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이게 근데 두 생활관이 아예 한 방에 붙어 있었어요. 다른 곳에는 좀 없을 법한 굉장히 독특한 생활관인 건데 이 군대에 가면은 이거는 피할 수 없죠. 불침번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그냥 건물 출입구에 버티고 서 있는 경비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잠 못 자고. 네, 그렇죠. 자다 깨서. 이거를 이제 2시간 동안 2명씩이서 여러 팀이 번갈아 가면서 경비를 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밤새. 그날은 또 제가 운 좋게 불침번이 없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점호 딱 끝나고 나서 오늘 불침번도 없는데 좀 늦게 잘까 하고 나서 밤늦게까지 안 자고 노닥거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불침번을 쓰고 있던 인원이 자기들 경계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지 다음 불침번 인원을 깨우러 생활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깨우러 왔나 보다 하고 저는 다시 누워서 그냥 라이트 켜가지고 책 읽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는데 이 주위에 소리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게 딱 깨우러 오면은 무슨 소리가 깨우는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옷 갈아입을 때 꼭 나는 뭐 전투조끼 그 쩔그럭 딸깍 막 이런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이상해서 건물대 아래로 반대편을 쳐다봤어요. 저희가 구조가 특이하다 보니까 이게 건물대 밑으로 건너편이 보였었거든요. 그 건물대 아래는 뚫려 있어가지고 매트랑 이불 넣는 공간에는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편을 딱 이렇게 보는데 누군가가 딱 서 있는 뒷모습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쟤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서 있는 자리를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돌비병장 자리구나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임은 후임이 흔들거나 건드려서 깨우면 안 되니까 조용히 깨우느라고 내가 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밑에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조용하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서 참고로 저는 군대를 좀 많이 늦게 가서 1곡부터 저는 다 반말을 했었어요. 형. 네. 그래서 예. 야 돌비 야 깨워도 안 일어나? 돌비 왜 안 일어나?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꼿꼿하게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못 깨우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저는 잠 안 자고 있었고 그래서 가서 깨워주려고 디귿자 생활관을 돌아서 11자 생활관으로 갔는데 애들 다 곤히 자고 있는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딱 11자 생활관 갔는데 서 있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엉져있으면서 딱 서 있는데 생활관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는 거예요. 열리더니 전 근무자애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러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상병님 왜 안 주무세요? 그러죠. 아니야. 나 물 먹고 왔어. 야 다음 근무 누구냐? 쟤? 그러고 나서 가서 깨워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저는 제 자리로 가서 누웠어요. 그러고 나서 귀신이었나 보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밑으로 그쪽 11자 생활관 쪽을 쓱 보니까 또 그 자리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는데 쟤 진짜 맞네 귀신이네. 그러고 나서 쟤는 뭘까 하고 그냥 생각을 하다 무시하고 그냥 책 읽다가 잠들었어요. 잠들었다가 뭔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막 배 아픈 느낌? 그래서 스르륵 눈을 딱 떴는데 그 영가가 차렷 자세로 제 배 위에 올라와서 고개만 90도 아래로 꺾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 나서 바로 그냥 막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나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뭘 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제가 병장 때 얘기인데요. 그때 저희 지원중대랑 수색중대가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불침번 근무랑 위병소 근무를 교대로 섰었어요. 그 당시는 저희 중대가 야간 위병소를 서는 분기라서 이때 말년 병장이었던 저는 위병조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여기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위병소에는 사수와 부사수 이렇게 두 명이서 군대 내부로 출입하는 정문을 지키면서 밖에서 추위에 떠는 병사들이 있고 그거를 옆에 작은 초소에서 건물 안에서 따뜻하게 히터 틀고 출입자를 위병소 근무자들한테 보고를 받고 컴퓨터로 기록을 하는 위병조장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위병조장이었어요.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근무를 하고 위병조장은 거기서 아예 당직을 서요. 밤을 새우고 다음날 하루 종일 잘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꿀이잖아요. 저녁 때까지 네. 시간도 빠르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위병조장을 했는데 어쨌든 밤을 새야 하니까 원래는 이래선 안 되고 말년병장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낭만이지 뭐. 그렇죠. 책이랑 놀거리랑 이것저것 챙겨가가지고 군것질거리 근무를 서면서 막 먹으면서 책 보다가 컴퓨터에 소설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읽고 하다가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심심해가지고 아 뭐하지 이러고 아 애들한테 장난쳐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무전으로 야 똘비 정신 안 차리냐? 그러니까 아, 칸병장님? 무슨 용무십니까? 야, 위병소 밖에 지금 거수자 안 보여? 야, 너 근무 똑바로 안 해? 야, 저기 하얀 옷 입은 여자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칸병장님? 막 이러고 말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 위병조장 초소 창문에서는 그 위병소 밖에 안 보여요. 애들이 근무하는 곳이. 그래서 CCTV 화면을 틀어두고 근무를 하는데 이제 CCTV가 있으니까 이런 장난도 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웃겨가지고 나가가지고 야 놀랬지 하면서 장난치면서 이렇게 이래저래 수다를 떨다가 추워가지고 다시 저는 따뜻한 초소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안에 들어와서 좀 따뜻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립다 야 무전으로 나 좀만 잘 테니까 야 간부 출동이나 뭐 아니면 누구 오고 하면은 무전 쳐라 말하고 나서 자려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자연스레 CCTV 그 화면이 싹 스쳤어요. 근데 이미 저는 엎드렸고 근데 엎드린 순간에 생각이 들면서 나 방금 뭐 본 것 같은데? 하고 다시 고개를 들어서 CCTV 화면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위병소 바로 앞에 부사수 자리 쪽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자기 얘기한다고 진짜 온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달려나갔죠. 그래서 밖을 나가서 확인을 딱 해봤는데 부사수 쪽으로 점점 막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 똘비 너 지금 다른 말 말고 사수 쪽 자리 가서 같이 서 있어. 그러니까 칸병장님 그러다가 간부님께 들키면 영창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야 내가 안 걸리게 봐줄 테니까 믿고 같이 있어. 빨리 가 너 지금 절로. 그러니까 걔가 그래도 좀 막 계속 그러니까 너 지금 부사수초소 창문에 여자 붙어 있어 하니까 하면서 막 사수초소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여자를 보는데 다행히 그냥 거기 붙어있기만 하고 부사수를 따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저거면 됐다. 그래서 위병조장실로 돌아와가지고 CCTV를 다시 보는데 또 없어져 있는 거예요. 사수 쪽을 봐도 안 보이고 여기저기 CCTV 다 막 둘러보는데 없길래 무전을 쳤죠. 야야 상황 종료 원래 자리를 복귀해. 그리고 누구 오는 거 보이면 무전 쳐. 나 좀 잘 테니까 말하고 나서 진짜 별일이 다 있네 생각하고 다시 잘랐는데 밖은 완전 어두워요. 진짜 군대는 정말 어둡잖아요. 밤에 왜냐면 적한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을 켜지 않기 때문에 네. 정말 어둠 그 자체인데 위병조장실에만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위병조장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은 밖이 어두우면은 창문에 제 모습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컴퓨터 건너 바로 앞 창문에 그 딱 비치는 제 모습이 보이는데 그 뒤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확 돋아가지고 바로 엎드려서 봤어요. 두 번째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짜 나왔네. 예, 깜짝 놀랐어요. 장난을 쳤는데 진짜 나오더라고요. 네, 군대 귀신이 많으니까. 그쵸. 위병소 하면서 여러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이건 진짜 짧은 건데 새벽에 거기가 진짜 산밖에 없고 주변에 민가가 없거든요. 네. 근데 꼭 새벽 시간에 가끔씩 조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야? 파란 추리닝을 입고 조깅을 하시는데 위병소 앞까지 와가지고 딱 멈춘 다음에 고개만 90도로 확 꺾어가지고 쳐다봐요. 그러고 한 5분 10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뭐야 그건 또? 그러다 다시 사람이에요? 뛰어가요. 근데 이게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봤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위병소 하면서. 뭐야 그거? 근데 더 웃긴 게 그분이 얼굴이 말이에요. 말가면을 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그건 이게 귀신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사람이어도 무서운데 이건? 그러니까요. 사람이어도 너무 좀 소름 신기한데? 끼치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많았어요, 항상. 야, 별의별 사람이 많구나. 근데 군대는 그렇게 뭐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쵸, 진짜. 그랬다가 잡혀가면 큰일 나요. 왜냐면 군법이 있기 때문에. 그쵸. 군법과 또 나와서 사회의 법도 같이 처벌을 받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중으로 군대는 조심해야 돼요. 받아버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병조정실 얘기하니까 네네. 생각나는데 그 창문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하얀 손이 나와갖고 이렇게 들어오라는 식으로 한 그거가 저희 부대에는 있었어요. 오, 제가 하얀 손 위험한데? 제가 내려가는데 그 손을 보고 도망온 거예요. 와, 하얀 손 위험한데. 근데 저는 못 봤지만 네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진짜. 와. 와, 그 손 보고 도망왔는데 발발발발 떨더라고요 선임이. 야, 전 내려가야 돼요 거기를. 그쵸. 그때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목격은 어떤 목격담일까요? 아,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가 훈련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대장 통신병이라서 통신 관리를 하고 무전기랑 비문들, 암호 뭐 이런 걸 이래저래 다 관리를 했는데 각각 분대마다 그 등에 지는 백팩 같은 무전기가 있어요. 999K라고 그 20kg짜리 엄청 더럽게 무거운 거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다 각 분대에 나눠주고 그걸 통해서 제가 지시를 내리면 박격포 1분대 입감, 2분대 입감, 3분대 입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고 무전이 무조건 와야 돼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보고를 들으면서 열심히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설명드릴 게 원래는 암호 비문으로 어려운 말로 막 해야 하는데 이게 귀족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일상적인 말로 들려드릴게요. 그러다가 뭐 야간이나 좀 늦은 시간에는 조용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무전으로 장난도 치고 해요. 멀리서 막 장난 전화하듯이. 그리고 채널도 우리 부대 채널로만 맞춰져 있어서 본부 쪽으로 무전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난을 쳤죠. 막 장난으로 무전기 들고 여긴 지휘통제실, 여긴 지휘통제실, 각 분대 순서대로 암구 보고람, 여우 이렇게 제가 무전을 했는데 그 이유가 1분대에 막내가 있었는데 막내들은 대부분 암구어를 잘 못 외워요. 그러고 하는 애들이 많았어서 일부러 장난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우 이렇게 하니까 바로 1분대 두루미, 2분대 두루미, 3분대 두루미 이런 식으로 무전이 차례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6분대 호랑이 이렇게 무전이 오는 거예요. 딱 듣고 나서 와 이거 6분대 이거 완전 빠졌네, 같이 장난을 치고 앉았네 생각하면서, 왜냐면 앞에서 무전을 다 들었으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장난을 치자는 거잖아요 아예. 그래가지고 완전 빠졌네, 이거 모이면 한마디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또 무전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6분대, 여기는 6분대, 지통실 응답바람, 암구어 시작이 다르다, 확인바람. 이렇게 무전이 오는데 아 이건 또 뭔 헛소리야 생각하면서 부대 편성표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암호 문서나 이런 거. 그래서 그걸 펴서 누구 있나 확인을 했어요. 너넨 죽었다 이제 막 생각하면서. 근데 저희 박격포 분대는 5분대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왔던 무전이 그때 당시 생각보다 통신이 되게 안 좋게 지지직거렸고 그 무전이 왔을 때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되게 시끄러웠어요. 마치 막 되게 교전 중인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없었던 무전이 그때 들렸고 다른 애들한테 다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애들은 그런 무전을 다 못 들었더라고요. 그 다른 분대 애들도 각각 그 무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로지 제 무전기에만 그 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와, 예. 훈련 중에. 네, 이렇게 짧은 얘기가 또 하나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때 당시 진짜 좀 많이 소름이 끼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훈련을 나가면 진짜 불빛을 아예 차단을 하잖아요. 정말 달빛에 유지해가지고 그 빛으로 버티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춥고 어두운 새벽에 갑자기 그런 무전이 확 오니까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는 상병 때였는데 B형 독감에 걸렸었어요. 아, 예. 네, 근데 저희 연대 자체에는 격리 공간이 없었어서 사단 의무대로 이동을 해서 1인실에서 격리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군병원으로 그냥 가고 싶었는데 사단으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깝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뭐 독감 때문에 몸살 오고 막 구토 올라오고 열은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고 격리되기 전부터 좀 이미 멍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착한 1인실은 진짜로 약간 좀 작은 깜빵 같았어요. 관물대 1개, 침대 1개, 그리고 창문 하나에 화장실 딱 이렇게 있는데 보면서 좁다, 진짜 좁다 여기 생각하면서 창문을 딱 보는데 이거 좀 나 몸 좀 낫고 하면 잘만 하면 몰래 PX도 다녀오고 이거 가능하겠는데 생각할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좋네. 그렇게 대강 정리를 할 걸 해야 되잖아요. 제 짐이랑 또 가져왔으니까. 정리를 하고 나서 누웠어요. 누워서 있다 보니까 어느샌가 몸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잠이 들었고, 눈을 딱 뜨니까 벌써 그 점호 다 끝나고 불 다 꺼져 있고 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이 잤나 보네 이러면서 딱 보는데 창문 쪽으로 달빛이 이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쓱 보는데 창문 틈으로 뭔가 바람이 슥슥 들어오는 것처럼 커튼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근데 뭔가가 요상하게 되게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이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이 리듬감이 있다고 해야 하나? 마치 좀 찰랑거리는데 들썩들썩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누가 손가락이나 손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살짝 밀었다 올렸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뭐야 왜 저래 하면서 가가지고 커튼을 살짝 들춰봤어요. 딱 이렇게 커튼을 살짝 들춰가지고 안을 딱 보는데 커튼 안쪽 창문 위에서 천장에 매달린 것처럼 누군가랑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소름이 목뒤까지 확 올라오면서 우와 뭐야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서 깜짝이야 하고 진짜 있는 쌍욕을 다 했어요. 사람이 거기에 거꾸로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연간에. 그래서 쌍욕을 막 퍼부으니까 부풀어 있던 커튼이 스르륵 하면서 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용해지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냥 그렇게 없어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날 새벽에 열도 나고 힘들어서 막 잠을 제대로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신이나 좀 들어야겠다. 너무 뜨겁다 이러고는 세수나 좀 해야겠다 하고 화장실로 가서 대충 물만 촥촥 그냥 얼굴에 뿌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경이롭더라고요. 침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자다 일어난 거니까 침대는 눕혀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90도로. 그리고 창문은 또 활짝 열려 있고 관물대 문도 전부 다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진짜 조용한데 제가 화장실이 그 격리실 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소리가 들릴 텐데 제가 화장실에 진짜 잠깐 있었거든요. 한 10초 남짓? 근데 그 잠깐 동안 아무 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밖에 나와서 보는데 관물대도 항상 다 닫혀있고 창문도 닫혀있고 커튼까지 쳐져있고 이런데 커튼도 그렇고 창문도 그렇고 그 관물대도 하나같이 딱 90도로 각 맞춰서 열려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거 좀 대단한데? 군인인가 보다 연가가. 이 연가는 군인인가 보네. 각 진짜 제대로 살아있네 생각하면서 딱 침대도 90도 관물대도 90도 창문도 90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딱 이러면서 어쨌든 몸 안 좋으니까 또 누워있다가 잠들었죠. 그렇게 세 번째 날이 됐고 새벽 3시쯤이었어요. 원래 부대에서도 제가 말했던 얘기처럼 책을 본다거나 그러면서 늦게 자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그런데 여기는 격리실에서는 진짜 할 게 없잖아요. 낮에 할 것도 없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뚱 누워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밖에 복도에서 투벅투벅 하는 군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저와 다른 부대의 군인들을 다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당직선은 아저씨인가 보네, 그냥 다른 병사인가 보네 하고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투벅투벅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찰 겸 확인하러 오나? 하고 멀뚱히 눈만 뜨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발소리가 누가 들어도 제 방 바로 앞에서 이러고 멈춘 거예요. 근데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노크로 작게 똑똑 이렇게 두들리는 것도 아니고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쑥 내밀고 문 쪽에는 그 병원처럼 작은 창이 있어요. 그 작은 창을 한번 이렇게 쓱 고개만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군복 입은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직 안 자요. 확인할 거 있으면 하세요 하면서 문 열어주려고 걸어가는데 문 너머에서 숨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야 저 왜 저래 하면서 창문 쪽이 보이니까 어차피 보면서 열려고 하는데 쓱 하면서 옆으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을 드르륵 밀어서 열고 나서 말했어요. 체크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딱 이렇게 봤는데 복도에는 그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무대에서 가장 끝방이에요. 제 방 옆에는 그냥 벽밖에 없고 다 나와서도. 당시 그리고 의무대 환자도 저밖에 없었어요. 그 격리를 받고 있는 그 사단에서 받고 있던 환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저기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300m예요. 의무대 앞에 거기 사람이 안 보이려면. 근데 이렇게 빨리 사라질 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의무대가 그렇게 조용하고 엄청 소리가 울리는 공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누워있는데 발소리 투벅투벅 소리를 들었는데
발소리도 전혀 안 났고 그러면 이거 영가인가? 그 영가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또 투벅투벅 발소리가 들리는데 제 방 안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씨, 이거 들어왔다. 이거 들어왔네. 이러고 나서 문을 딱 닫고 나서 집중해서 눈 감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제 문 앞에서 나기 시작해서 화장실 옆, 침대 옆, 관물대 옆을 지나서 창문 앞에서 뚝 하고 소리가 끊기는 거예요. 그 투벅투벅 소리가. 그래서 맞나 보네. 내가 봤던 애가 쟨가 보다. 왜 저래? 이러면서 또 샬라샬라 입을 막 놀려줬거든요. 또 쌍욕이 나갔죠. 그러니까 또 투벅투벅 그게 뚝 멈추더니 그 뒤로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별일 없이 또 잤어요. 그리고 넷째 날이 됐는데 이 날은 좀 최악이었어요. 이 몸도 어느 정도 회복도 됐고 진짜 그 창문을 넘어서 PX도 다녀왔고 이랬었거든요. 몰래 나가가지고 막 PX 가서 뭐 사먹고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온 것들을 또 이제 몰래 건물대에 넣어놨으니까 새벽에 이것저것 먹으면서 누워가지고 책 보면서 막 놀고 있었어요. 책을 쓱쓱 넘기면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누군가 어디서 쇠를 막 킥킥킥킥 하면서 막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 소름 끼치게. 그래서 오늘은 왜 안 오나 했다. 진짜 오늘은 왜 안 오나 했다. 어디냐 이렇게 딱 말하고 나서 옆으로 그냥 누운 상태 있잖아요. 약간 옆으로 누운 상태로 책 보다가 이 말하고 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나와라 이러면서 혼자 어디냐 그냥 나와서 얘기해라. 자꾸 괴롭히지 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좀 민망한 거예요. 아닌가 봐. 이러고 나서 혼자 또 책을 다시 보고 있었거든요. 책을 보고 있는데 또 기기기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기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제 밑에서 나는 거예요. 그럼 침대 밑이잖아요. 거기서 계속 기기 막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가들을 수도 없이 겪어왔고 굉장히 무뎌져서 뭐 익숙해진 사람이라도 놀랄 상황은 놀란단 말이죠. 여기서 침대의 밑을 어찌 보겠습니까, 솔직히. 그때도 공포영화 마냥 고개만 휙 내려서 볼 수도 없고 아예 일어나가지고 멀리서 볼 수도 있겠구나. 이건 가능하겠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벽 쪽으로 가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한번 보려고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벽 쪽으로 가려고 슬리퍼를 딱 이렇게 신는데 검푸른 손이 제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면서 그 손을 막 밟았어요. 근데 밟혔는지 없어졌는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소리도 그 순간 멈추고 벽으로 와다닥 달려가가지고 바닥에 착 붙어가지고 아래를 딱 봤어요. 근데 봤는데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나 보네 하고 몸을 싹 일으켰는데 커튼이 옆을 딱 보니까 또 들썩들썩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커튼 아래로 무언가 빠져나가는 군화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잡으려고 탁 했는데 이미 갔을 때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망갔나 보다 하고 며칠 더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저한테 밟힌 건지 아파서 그랬는지 욕을 먹어서 그랬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저는 다시 멀쩡해져서 부대로 복귀를 했어요. 예. 네, 근데 나중에 저희도 의무대 애들이 있으니까 사단이랑도 교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연대 애들도. 그 의무대 애들하고 친했어가지고 물어보고 했는데 거기 사단 의무대에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어쨌건 그래서 참 보면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군대에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터가 굉장히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양기가 강한 군인 남자들로 채워 넣는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진짜 확실히 군대라는 곳에는 영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산이라서. 그러니까요. 산, 바다, 막 이런 데니까. 네.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쵸. 가보면 알겠지만 다 구석이니까. 그러니까요. 또 제가 또 거기가 해양 경계 부대다 보니까 또 네. 그쪽에서 있는 일들도 엄청 많고 와 난리도 아니었죠. 맞죠. 아이고 네. 그래도 오늘 칸님 덕분에 또 군대 괴담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그쵸. 뭐 이 부대 저 부대 다 그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칸님께서는 어쨌든 귀신을 보시는 분이니까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어김없이 포커즈 칸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군대 괴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들을 때마다 상상이 싹 되면서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주저 말고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